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육류 국민대회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주사파를 물리쳐주시고 자유화를 통하여 이 백성을 확보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더 하나가 되어 나가기를 원하여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에 박수를 힘차게 올립니다. 손상대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리고 왔습니다. 예배 시간 인도해 주신 우리 조나단 목사님,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널리 들려주신 우리 목사님들께도 감사의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워낙 사람이 많이 와서 경찰이 차선을 열어드릴 텐데 밀지 마시고 경찰이 차선을 여는 대로 그대로 물결치듯이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민도청하고 질이 다릅니다. 적법한 집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께 전하는 메시지가 이 세상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절대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경찰 이제 차선 좀 열어주시고요. 밀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6월 6일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 본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시간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보름천지 강화문까지 달려와 주신 전국의 애국 국민 여러분, 애국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유마을 회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이 기적의 역사 현장을 지켜보고 계실 850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6 강화문 집회 사회를 맡은 손상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국민대회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애국국민 성도 그리고 자유마을 회원께서는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희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4년의 뜻을 일제를 모아서 우리 음악감독이자 지저신 최정은 감독님의 선창에 따라서 모두 합창을 하시겠습니다. 승리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공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도 공명!
현충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우리 선열들에 대한 뜻과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우리 현충일론을 다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일론에는 성악가 테너 강영민 선생님께서 직접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나라를 들어먹을 것 같은 이 악종 빨갱이들이 설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이재만 목사님이 대국민 선포를 하시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자유만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앞장을 쓰고 계시는데 이재만 목사님과 함께 복수하시는 전기사 오시나 박찬종 전기의 대장을 박수 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한 곳으로 모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곳곳에 종북 주사파가 진정한 세력의 분위기가 아주 깊이 박혀 있습니다. 민노총, 정교조, 이재명 민주당의 주력 강경파들, 이들이 종북 주사파 진임정의 세력의 진입으로 대한민국의 붕괴를 강화하고 그걸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20일 뒤에는 6.25 73주년이 가고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북군 강경 16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유엔군 미군이 3만 7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부산역은 돌아보지 않고 피난민도 전산하고 전투가 초토화된 이 전쟁은 김일성 집권이 소련의 지령과 홍보를 드리고 노태우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성공에
불구하고 이날 전국 주사파들은 이선만의 미국과 대파한 북신전쟁이라고 73년에 대한 지금도 이 주장을 부피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정신입니까? 북신전쟁입니까? 아니요! 저는 이들에게 가까이 실습을 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6.25 전쟁을 북신전쟁이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91년 구소련이 해체되고 크렘린궁을 비롯한 구소련 외교 문서가 완전히 공개되었습니다. 그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1950년 6.25가 있던 그 전해 49년 10월에 북한의 수상 김일성과 부수상 박헌영이 소련에 가서 스탈린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남침 38선을 일제히 돌파하기만 하면 남한 곳곳에 남노당의 시군부 조직이 봉기하여 그래야 이승만 정권의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를 도와다오. 스탈린이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시간각에서는 생략합니다. 그래야 1950년 6.25가 발발하던 그해 3월에 다시 김일성과 박헌영이 소련에 가서 스탈린을 만나가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탈린이 우리 소련군이 참전할 수는 없다. 군인은 참전하지 못하지만 탱크 250대와 중화기를 도와주겠다. 샀어요. 그 승낙을 받고 이어 모택동의 승낙을 받고 일으킨 전쟁이 6.25 남침 전쟁입니다. 이게 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전 세계에 이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저 등 뒤에 있는 대한민국 외교부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들어가보시면 이게 전부 번역되어가지고 저기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은 아직도 이걸 해서 외면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묻는다. 아직도 북침 전쟁이라고 오는 것입니까? 남침 전쟁이 분명하다. 이제 시민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서 이제는 그릇된 생각을 끼에 부수고 이제 G7 국가로 등록한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힘으로 합쳐서 저 북한의 황제 체제가 홈런 먹듯이 녹아내릴 나라를 위해서 이 방가의 민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폭발시킬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멋진 대상 하시는 박찬종 전장님께 들어갈 곳이 따라온 함성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이 6월 6일이라도 하나님이 비까지 이렇게 살짝 뿌려주시네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자, 이제는 불교를 대표해서 우리 대중 성만하신 엄청스님 어부를 성가해 하신 성령스님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어쩌다가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연일 쏟아지는 부정부패, 부동산 사기 사건, 펀드 사기, 부정선거, 선관위의 배째라식, 돈봉투, 코인 투기, 간첩 사건, 전세 사기 사건, 살인 사건,
존속살인사건, 패거리, 판사와 판결 등 진정 이 나라에는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5년간 이룬 성취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 성취는 온 국민과 함께 이루간 것인데 한순간에 과거로 돌아갔다. 허망한 생각이 든다.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에 나오는 문재인 말입니다. 실로 어이가 없습니다. 미친 망발의 환각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을 만든 것은 맞습니다. 누구를 위한 세상인지 그걸 보는 사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문재인이 얄박기한 김명수 대법원장, 전현희 국가건의위원장, 김희철 KBS 사장 등 수많은 성취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의 성취는 공산혁명의 토대를 이루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 개같은 꿈은 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은 문재인 때문에 5년 동안 지옥에 갔다가 한순간에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천당에 와 있습니다. 이제 꿈 깨라 문재인. 당신의 북망은 지옥의 현실을 예약한 것이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당신의 지옥을 묵도하며 천당의 환호를 곧 외치게 될 것이다. 진보를 각각 가장하여 가짜 지지율 발휘에 반세기를 우리 국민들은 섞고 살았다. 아니 민주는革命으로 어리석은 국민들을 세뇌교육을 시켜서 동원하여 자유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든 죄가 민주당에게 전적으로 있다. 이번에 반드시 삼족을 멸하고 그 일당들을 모조리 북송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기울어진 운동장 좌파 언론 때문이다. 이낙연 기구, 민주당은 분열, 선관위와 감사원은 전쟁. 대한민국의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을 해치는 흉기로 변했다. 민노총과 정교조, 연금개혁이 중요하지만 빨치산의 후예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다. 그들이 흉기이기 때문에 이 언론을 바로잡지 못하고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동안 국위를 선양하고 성공한 치적이 많고도 많은데 언론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잘하는 것은 모두 감추고 편파방송에 앞장서는 언론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함적 존재 노태양, 김명수, 한상혁을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네, 서고 컨설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속하라! 내놈 새끼들! 내가 죽여줄게! 촬영을 바로 막고 여기가 촬영 장소 아니잖아요. 올라가야지. 올라가는데 미리 다 잡았는데. 제가 큰 죄를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 그리고 호국명령 국립현충원이 저쪽에 있죠.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치신 호국명령님께 근절합니다. 또 대한민국 이 현충일을 사라지게 만들지 않은 분은 정광훈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계신 곳을 향해서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이 자리에 올라서 항상 큰 절을 올립니다. 빨갱이는 죽여도 돼. 빨갱이는 죽여도 돼. 경북 주사파 간첩 빨갱이 개적도 전 세계 최초의 남파 간첩 대통령 문재인 개적도 최연소 남파 직파 간첩 문재인이를 대통령으로 만든 민주당 개적도 민족 반역자이고 혈천지원수호 안고역적인 대한민국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소련제 탱크 242대로 남침해서 동족 300만을 학살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개적도 찌짜요 개적도 송드나 개적도 허인 남구 개적도 위안부 불쌍한 위안부 빗바라먹은 흡혈귀 윤미향 개적도 윤미향이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만든 대통령 문재인 빨갱이를 대통령 만든 민주당 개적도 여러분 내년 200석 안하면 이거 다 개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계시고 존경은 다르지만 제가 그리고 천주교, 불교, 기독교 3대 종교가 우리가 하나로 됐기 때문에 내년에 200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빨갱이를 죽이는 것이 나라를 지키다 순국하신 호국명령들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여러분 일본으로부터 히로시마나 나가토키에 원자탄을 탔는데 박근혜에서 해방을 시켜준 미안합니다. 독립을 시켜준 미합정부 만세! 자유민주주 희장국대 체제로 대한민국을 세우신 헌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만세! 민족 중흥의 기승 영웅이시고 중흥근당의 기승이시며 5천년 발현을 일으키신 부국 강릉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각하 만세! 중국 유광수 여사님 만세! 44호 무기고를 터뜨리고 방송국을 불기르고 빨갱이 220명 있는 광주 교도소를 5차례 습격했음에도 광주 교도소를 지키고로서 대한민국을 건져주신 구국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각하 만세! 법치 통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세! 최초의 박사이자 조선 출신인 김건희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 만세! 만세! 만만세! 자유마을 만세! 전광훈 목사님 만세! 만세! 만만세! 자유 대한민국이야 영원하라!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 이번에는 천주교를 대표하면서 천주교인 모임 대표 이계성 대표님의 연설을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계성입니다. 한번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겼다! 전범 목사님이 이겼다! 광화문 테이크가 이겼다! 요새 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외교는 만점인데 내치는 민주당 169명이 발목 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서히 민주당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살 폭탄으로 자살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살 폭탄은 여러분 저는 이재명이 대장 사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살 폭탄은 놀랍다는 본토 사건입니다. 통영일에 세 번째는 김남국의 통영이 사건. 그런데 모두 지금은 아니에요. 사건을 들어갔습니다. 부정하고 약속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을 든든하게 가지고 있던 그 의지와 문무선인데 윤 대통령의 법과 원칙이라는 것에 늘 얘기했죠. 이 인간이 자초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기를 했죠. 원칙이라고 해서 세계 보정원입니다. 왔는데 시청자들이 이 이야기가 아주 정상적이고 김정은 대통령이 물고 명령을 빨리 사사 출신을 대접하게 됩니다. 내년에 또 여성의 대법관이 바뀝니다. 윤 대통령 뭐로 생각하나요? 법과 의심하기로 바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가 끝났습니다. 중앙선거의 대법원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대한민국의 걸림돌이 하나둘 내년까지 다 되거든요. 이제 외교에서 내치도 아마 윤 대통령 잘할 겁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정의교원 사제단에는 그 천주교 간첩 친구들 쫓아내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 박지원의 인간이 윤 대통령 두 지역에서 떨어 죽으라고 기나이다 한 놈이 있고, 안충숙이라는 인간은 윤 대통령이 바로 일본에다 나라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1등 방을 준 권총으로 제거해야 된다.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을 우리가 빨리 없애고 나가라 이렇게 시위를 계속 하는데, 이 인간들이 월요일마다 돌아다니면서 성당에서 민노총 일부, 그 다음에 진보당 일부, 대단일 일부 되게
아주 땡판했습니다. 어제는 주안성당에서 우리 갔더니 딱 땡판했었는데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성당에서 그 성당에 다니는 형제자매님들이 때로 나와가지고 서른 대신에 싸워졌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천주교가 변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여러분, 앞으로 저와 함께 정의위원사재단 적결한 있음을 보태주십시오. 이 말을 왜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자유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마을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지방에 조직된 자치마을 이걸 깨부시고 이당이 하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다. 이걸 바로 가서 설득해서 변화시켜서 우리 지방 곳곳을 다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유마을이다. 여러분 하셨죠? 돌아가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당도 무너지고 백화점도 끝났고 정의원장님도 끝났고 인노총도 끝났고 중앙선거위원회도 끝났고 대법원도 끝났다. 이제 바로 윤 대통령을 앞세워서 G2바로 가는 길만 남았다. 이렇게 설득해 주십시오. 알으시죠? 자, 끝으로 한번 만세 삼창하고 끝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윤 대통령 만세! 전광훈 만세! 자유마을 만세!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 이계상 대표님께도 만세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저 경찰이 자살을 지금 연대놨는데 그 빈 공간으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막 밀지 마시고 서서히 이동을 하셔서 집회자를 채우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방부 차관이신 이정민 전 차관님의 연설을 한 박수로 책임지겠습니다. 애국 국민, 애국 서울시민 존경합니다. 전광훈 목사님께서 애국 집회를 계속함으로써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계십니다. 전광훈 목사님께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과거 좌파 정부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여 미군을 철수시키려 할 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천만 서명을 함으로써 주한 미군 철수를 막아냈습니다. 이 서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애국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마을을 완전해서 발을 총지결해서 우리가 텐트를 치면서 3,500 마을 자유마을을 완성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3,500 마을에 기사가 돼서 자유마을을 완성시키는 기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를 찬성하신다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 공천권을 분명하게 열려주라. 이것은 선거의 선언입니다. 이제 전광훈 목사님께서 부정선거를 나가는 큰 공약을 발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광훈 목사님께서 자유마을을 와서 공천권을 분명하게 열려주라. 그리고 부정선거를 막아내자면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말하는 정말 애국 국회의원 420석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여러분들의 말을 이 모든 문제
좌파를 완전히 처벌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시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루어진 대한민국을 다시 완성을 제2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다 힘을 합합시다. 네, 만세장창 한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세! 정광훈 목사님 만세! 자유마을 만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장님 전 차관님께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나오시면 큰 목소리로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대한민국에 대해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물러서서가 아닙니다. 공사장의 당들이 있어 대한민국을 구해낼 당당한 지지자들은 이민을 하는 것입니다. 5,300만 국민의 모두 이민을 따라 서진을 합니다. 국민혁명에 지며 강기수정 대표되는 것이 우리의 역사가 지지자다.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지금 전국 좌파 빨갱이들은 제2의 광주 사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주가 아니라 광화문에서 신나게 준비하고 예능연습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그들의 저들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내 진영의 자유 통일을 해내야 합니다. 지금 민노총과 정교조와 또 더불어민주당 좌파 시민단체들이 지금 부서에 갇혀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정치 속에도 갇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교조만도 갇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노총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갇혀들이 안 들어가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조건관에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번지는 최근의 마지막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43년 전에 있었던 광화사태입니다. 광화사태를 통하여 미군이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 그 자리에서 광화문에서 내전을 일으켜서 미군이 개입을 하기 싫음도 없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 북한이 점령하려고 마지막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오는 지령문들을 검토해보면 이제 그 일이 머지않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외국 국민들은 그동안 5년 동안 저와 함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결과 정권이 바뀌어졌고 문석열 대통령이 됐지만 이것입니다. 이번에 제2의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위하여 제가 준비한 과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또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서명지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유마을에 다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광주 사태의 평인이 없이 선제적으로 우리가 제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전국에 연락을 하는 전화번호가 313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를 드려야 것은 오늘 광장에 한 번 나가오시고 그리고 와서 서명하고 가신 분, 또 길거리에 파라솔에서 서명하신 분들이 전체 앞에서 1,800명
여러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이 서명권이 예산으로 나가더라고요.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전에 쓰지 않으면 그래서 국민이 개혁이 우리 교회 와서 1800만의 서명권을 다 압수수색하고 가져가고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다시 선거를 시작하고 이제 몰라내고 다 되었는데 우리와 함께 전화를 받고 전화하고 빨갱이 새끼는 저기 해방 놓고 있어. 어떤 놈인지. 저 새끼들 일부러 지랑 방해하는 거 아니야? 저 어디 간첩 새끼야? 뭐야 저거? 일부러 저거 하다 일부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거 하다 저 좁혀요. 내가 챙길게. 저 개새끼 죽어버려 잊어버려. 그래 가보자고 어디가 안 찾아봤어. 우리가 해방 보는 거야. 정강국산 나와서 일부러 빽 끄는 거. 내가 몇 명 데리고 와봐요. 한번 가보게. 아유 집에 왔네 어떻게 아니 이제 감내게 한다고. 가보자. 오늘 일부러 왔는데 다들 부셔버려. 차를 부시고 돈 벌어주는 거. 아이고 이제 다 젖었어. 자 여기 앉으면 안 되죠. 여기가 앉으면 안 되죠. 어디 갔어? 5만 나 비켜줄게. 5만 비켜주면 안 될까? 비 오니까. 비가 오다 말다 이거. 다시 일본을 낸다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약속하시는 두 손으로 만세. 여기서 싸움을 자, 현대 사업입니다. 사업을 한분이 벌어도 전 국민이 다 가게 해주세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대한민국이 존재할까요? 한국과 전화국으로 저 하우링순하게 하는 저 양아치 씹새끼 하는 저거 일부러 그러네 저 새끼야. 어떤 양아치 같은 새끼가.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광화문운동이 만약 없었다면 아마도 작년에 6,000명 상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일이 이렇게 보면 가벼운 일같이 보이지만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계기를 만들어낸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화문운동을 했으면 지금 대통령은 아마도 이재명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됐으면 이 나라가 나라로서 존재할 수 있었겠지 아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놈에 맨날 그놈이고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승만과 살 것이냐, 김일성과 같이 살 것이냐.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저 가운데로 걸러갈 수가 없어. 깡맨이라도 옆으로 가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살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로 갈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70년을 살아보니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고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재명은 주사파를 선동하여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체제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분 실세군이다. 제도에서 다행이다. 이 찬스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북한에다 줘야 되겠구만. 그들은 민노총,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 주사파, 야당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의 사기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경제 성장을 이루어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전 국민들은 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해봅시다. 근데 방어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반대로 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내야지. 잡아쳐내야 돼. 문재인 잡아쳐내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주사파를 따라잡고 공산주의를 따라잡을 때 이 나라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각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하는 거. 아 저렇게 되는데 목회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애국당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애국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영상을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기꾼들에게 걸린 사람들이 1614만 명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마지막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전쟁을 막으려면 이 역사적 사실을 반드시 달달 외워서 주사파에게 속아서 사기당해서 넘어간 국민들을 다 다시 찾아와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희망은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 1614만 명인데 그들에게 우리 이 박사님이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재명을 찍었느냐. 이재명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자 프랭카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프랭카드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두 세력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여러분 자유통일을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말으세요. 그 다음에 한미동맹이 강화되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말으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계 G2 국가를 가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말으세요. 그리고 경제를 성장하여 군대보다가 성장을 먼저 앞서서 세계적인 나라 만들기를 원하시는 두 손 들고 말으세요. 이것은 곧 우리의 대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에 국민의 절반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적화통일입니다. 다른 말로 연방대통일입니다. 연방대통일되면 돼야 안 돼요? 적화통일되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은 평화협정, 종전협정,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것도 짧게 한마디만 해주십니다. 네, 우선 말이죠. 평화협정을 맺어서 평화를 유지한 역사가 지구에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아는 저 인간들이 평화협정을 맺자는 이유는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을 몰아내자, 미군을 철수시키자, 그럼으로써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는 길을 열어주자는 그런 꼼수가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만 겉만 번지르는 평화협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이끌어가는 주제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호 떨어지면 어떻게 하자고? 그러면 왜 국민들이 거기에 속아 있느냐? 자, 지금부터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라도 나도 내 방식대로 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가문 없이는 대통령이 안 되신 거예요.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물론 전 국민들이 다 도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능성이 없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드리는데 뭐 만들어드렸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드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제1번이 뭐냐? 수사파를 김학성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은 막대한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어요.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반드시 이동해서 내가 그 문장을 다 외울 수는 없어도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며 맞죠? 대충 맞습니다. 핵심이죠.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서를 하셨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 이분들을 다 처벌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때문에 했던 일을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 반대로. 어떻겠습니까? 박근혜를 깜빡보내고 이명박을 깜빡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과 이재명도 깜빡을 보내주십니다. 그런이 있느냐 없느냐 잘 모르지만 다 먼저 제일에 도망 잡고 싶었어요. 대통령이 너무 걱정해. 저 아내가 유럽이라는 것을 러시아도까지 많이 끌어가서 정선 씨가 소리 씨가 저렇게 시간에 대충이라고 했었잖아요. 무슨 얘기를 이제 전화해서 어디로 전해드려야 이거 참나 기가 막힌 일인데 휴지 있잖아요. 휴지에 지갑 풀어가지고 이것이 육성이 가능하고 그동안의 한국의 역사가 흘러온 방법을 보면은 그 다음에 그런 모든 폭력들은 다 가능했는데 아무 사태 하나만 아니 뭐라 그러는 거야 시끄럽게 하고 이건 역사의 방정식이 맞아요. 박수박사 정다율을 흥도 수고하라. 방사태를 막을 것이 아니고 문제는 방사태를 다시 일으키려고 고충물 종익 사건의 당사자인
박수 목사 정보를 공개 수배하라. 고점을 조작사건 박수 목사 정보를 공개 수배하라. 제대로 안 됐어요. 정보를 내가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됐다면 박수 목사 정보를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개혁을 선포한 게 있습니다. 언제 했느냐? 여성 반란 사건을 진압했을 때 대한민국 최초로 개혁을 선포해서 진압을 했고 이듬해 제주 4.3까지도 개혁을 선포해서 진압한 바가 있습니다. 또 목사님 말씀하시는 긴급명령은요, 예전에 YS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를 했을 때 긴급 재정경제명령이라고는 긴급명령과 유사한 그 제도를 통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우리 대통령에게는요, 헌법상 3개의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가 긴급명령이고 저기 시끄럽게 하는 놈 저거 어떻게 해칠 수 없어? 저거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죠. 패버려져. 싸워. 아유 그냥 저 실대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냥 저거 해줘야 돼. 저거는 뭉딩이 아니야. 여기 한 100명 가서 패. 내가 촬영하고 있을게.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여기 다 촬영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패겠냐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가서 다 해놓을 거야. 올 때마다 뭐 하는 놈이죠? 모르겠어요. 뭐 하는 새끼. 가서 한번 따져볼 사람 없어요. 한 100명 가서 따지면 안 돼?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해마다 애들 모일 때마다 아니 뭐가 왜 그런지 이를 타면 대한민국은 자유 통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시민이 살았잖아. 그 얘기야. 이명박 대통령 못했습니다. 정부 시장에 나서 맞을 만했다는 거지. 아니 우리 시민들이 가서 막 이명박 대통령은요. 아이고 맞을 지냈구나 그러면 되냐 우리가. 그럼 돼. 맞아도 싸다. 진짜. 그래야 돼 우리. 세계적으로 다 날아가자. 이명박 대통령이 말이야. 왜 이렇게 김일성 대통령이 보내 주어진 대통령 긴급명령을 왜 못하냐고요. 왜 못하냐고요. 왜 박근혜 대통령과 맞습니다. 아니 대통령 국민이 뽑아둔 대통령을 쫓아낸다고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요 왜 쫓겨납니까? 계엄령을 선포해야지 바로. 너무너무 아쉬운 거야.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에 주어진 권리를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에 재판을 받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국정농단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무죄됐잖아. 다 무죄. 이걸 그때 청와대에 계셨을 때 알았으면 바로 계엄령을 선포했을 것인데 그 주위에 보호자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컸어. 특별히 뭐 친인의 무슨 김기춘 법무부 장관 인사들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벌써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하면 어떻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 차관들 잘 들어. 당신들은 광화문이 아니었으면 장 차관도 못 해먹어. 우리 때문에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똑바로 보좌하란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양대 세력이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입니다. 딱 절반입니다. 저는요 몸도 안 좋은 사람들 솔직히 내가 여기 걸어 올라올 때 혼자 못 올라오고 구축해서 올라오는 거 보셨죠? 나는 이런 광화문 운동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북한에나
우리는 넘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내가 하늘나라를 가지 내 이 더러운 꼴을 보고 천국 안 간다 이거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진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이충원 박사님 다시 좀 나와주세요. 이충원 박사 어디 갔어요? 내려갔어요? 빨리 와요. 어서 빨리 와요. 어서. 자 그러면 우리 우리 황윤성 장군님 먼저 한번 나오십시오. 황윤성 장군님 먼저 나오십시오. 자 나오십시오. 자, 별 3개입니다. 별 3개. 1사단장, 1군단장, 그리고 위험한 저기 중동의 자유통부대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교회 장로님인데 골 때리는 모신측 장로님이십니다. 자, 장군님. 네.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데 웬 광주 사태가 또 일어나느냐. 천강훈 목사 술뻥만 쳐. 사람들한테 겁주려고 괜히 헛소리하고 있어. 아니 주한미군이 평택에 있는데 뭔 광주 사태가 왜 일어났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한번 드리죠. 좌파 운동권들이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6.25도 주한미군이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48년도까지 미군이 일본군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있다가 49년도에 미군이 다 철수했습니다. 만약에 미군이 그때 있었다면은 김일성이가 6.25를 절대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1950년 6.25 때도 김일성이가 48년부터 스탈린과 모택동에 가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만 하면은 남심을 하면은 3개월 이내에 다 석권한다고 허락을 보였을 때 그때는 미국이 유일하게 원자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과 모택동이 허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1950년 1월달에 H3 라인을 미국 국무장관 H3이 선포하는 바람에 이거 미국은 한국에 관심이 적다. 우리가 내려가도 절대로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해서 자, 결국은 결정적인 말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있었는데 광주 사태 왜 일어났어요? 자, 미군이 한국에 있을 때 1980년도 5월 8일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한미 간에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전면 남심을 잡았을 때 이것은 우리가 작전 지휘권을 미군에게 줬기 때문에 한미 연합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 문제 또 소수 인원의 북한 특수부대나 간첩회한 이런 것은 미군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군이 단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18 사건 때 미군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서 남침을 경계하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이가 그때 내려오지 못한 것은 미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김일성이가 나중에 비밀이 해결되고 날 때 그때 광주 사태 때 남침을 못한 것이 크게 후회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광주 사태를 통하여 실패를 했는데 그때도 미군이 있었다고. 미군이 그때 광주 사태에 개입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못하는 거야. 왜?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는 한국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2의 광주 사태 이것을 확대하는 길을 매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광주가 아니라 광화문에서 내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다시 이충훈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박사님. 네. 이제 비도 이제 안 오니까. 비도 안 오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레이건 대통령 때 미국의 국방부 장관 하신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현실을 소설로 썼는데, 각서를 썼는데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서 나갈 것이다 하는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뭡니까? 다음번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썼습니다. 네, The Next War, 다음번 전쟁. 영어 잘하는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서 제1번 1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뭡니까? 네. 저 책은 1998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렇지. 이제 미국이 소련이 멸망한 다음에 세계 제1의 강국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 세계에는 전쟁이 날 가능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해가지고 다음번 전쟁에 대해서 시나리오식으로 쓴 책입니다. 그렇지. 저 책의 맨 앞에 제1장이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방식을 지금 아까 목사님 방금 얘기하셨죠. 미군이 있어도 광주에서 야단법석이 나는데 그때 미군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쉬운 말로 하면은 내란이 터지면은 미군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내란이 터져. 네. 저 책의 제1장에 한국전쟁 그 중에서도 맨 앞이 땅굴 얘기가 나옵니다. 땅굴. 북한의 육군 중위 최중위라는 사람이 그냥 이름도 받는 거예요. 가명으로. 가명으로 최중위가 땅굴을 통해서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남한으로 내려왔다. 그게 1장.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그의 범도 또 다른 애 범과 마찬가지로 서울 시내에서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는 소위 말해서 그 좌파 촛불 세력 같은 세력입니다. 자, 이것을 요즘식으로 이것을 각색을 하면 그렇죠. 자, 어느 날 봄에도 양쪽 세력이 대치했다는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태극기 세력과 어느 날 지금 우리 같은 태극기 세력과 촛불 세력이 감옥 광장을 두고 극렬하게 대치를 할 이러한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재명을 찍은 1614만 명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연방제 통일 그리고 전쟁 없는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그래요. 주한미군을. 그 사람들이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75년 동안 준비한 그것이 포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도 포기할 수 있어요? 안 된다. 대한민국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감문광장에 오늘처럼 이쪽은 태극기 부대 저쪽은 촛불 시위가 극렬하게 충돌하고 있을 때 그때에 이 국방부 장관은 쓰기를 북한에서 땅굴을 타고 소위 하나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은요 땅굴로 올 필요 없어요. 중국의 조선족과 중국 사람들이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 와서 사는 사람이 100만 명이야. 100만 명. 100만 명. 몇 명이요? 미안하지만 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선족 중에 10%는 간첩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 증거 조선족들이요 과거에 박근혜 탄핵 집회에 참석을 하는 거야. 촛불에도 참석을 하고 그러면 10%가 10만 명은 난 간첩으로 와 있다고 치면 그때의 그 북한의 땅굴에서 온 그 간첩이 네네. 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북한에서 온 간첩이 중위가 내가 남한에 파견된 목적을 바로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내가 파견이 되었지 라고 하면서 그 책에 의하면은 경찰 쪽에 있는 건물에 가가지고 총을 꺼내가지고 저쪽 경찰하고 싸우는 세력에 총을 쏘릅니다. 그리고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피가 났습니다. 피를 본 겁니다. 그 피를 본 군중들은 경찰이 쐈다라고 하고 그날 바로 내란이 터지는 겁니다. 내란이. 자, 이것을 요즘 말로 각색하면 뭐냐? 오늘 지금처럼 현재처럼 여러분 우리는 태극기 집회하고 있고 반대쪽에서 촛불시위를 하고 있을 때 북한에서 내려온 아니면 조선족을 위장해서 내려온 간첩들이 우리나라의 경찰복을 입고, 잘 들으세요, 한국의 경찰복을 입고 바로 조선일보 빌딩, 요 앞에 빌딩 저기 올라가서 우리 태극기를 안 쏜다는 거야. 누구를 쏘느냐?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이, 간첩들이 촛불 시위를 향하여 사격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촛불 시위 사람들이, 경찰들이 우리를 사격해내서 10명이라도 죽으면 바로 내전입니다. 바로 내전. 바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내전입니다. 그때 촛불 시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들을 잡고 파출소를 털고 제2의 광주사태, 경찰들이 가진 무기를 뺏고 하면 바로 여기서 내전이 붙어버린다. 이것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1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어.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것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넥스트 워라고 하는 이 책 보세요. 책 사서 한번 읽어보라고. 우리말이 아니니까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미래를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아까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거 있죠. 자유마을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아니, 또 시원찮아요, 대답이. 안 그러면요, 천하집 때까지 계속합니다. 자유마을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자유일보 신문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청년사업단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것만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예견하는 대한민국의 종말, 마지막 전쟁,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거꾸로 우리가 자유통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경찰관님들 잘 들으세요. 정강호 목사가 무슨 무식한 소리를 떠드는 거 아닙니다. 이 책 좀 읽어보시라고요. 영어 잘하시는 경찰관님들은 이 책 좀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마다 여기 모여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황주선 장관이 다시 전부터 하시나. 우리 이 박사님도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죠. 네. 왜 일어났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은 가입을 못했고, 또 미군이 땅값 한 몇백 명이라도 있으면은 절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집단 동맹이나 우리 한미 동맹과 같은 동맹이 지금 어느 나라든 군사 안보, 전쟁 억제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입니다. 자, 다시 우리 이 박사님 다시 나오세요. 자, 마지막 결론 얘기해요. 예. 어제 며칠 지난주에 새로운 미국 국무장관, 그 사람 이름 뭐죠? 마이크 폼페오라는 장관이 유명한 폼페오죠. 네네. 이 사람은 바로 문정권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국무장관 한 사람이야. 실제로 말하면 미국의 2인자입니다. 2인자. 이 사람이 지난주에 조선일보 주최로 국제 세미나에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했느냐. 네, 마이크 폼페오라는 장관이, 그분이 다음번 미국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버드 대학 1등으로 졸업하고 미국 국사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인데, 그분이 우리 목사님께서 며칠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한국 전쟁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그런 그 경고
말씀을 계속 했는데 이것도 한번 하자면 네네. 내가 다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속으로 의심했대 의심.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 느낌이 너무 빨라 예측이 너무 빨라 그랬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그 조선일보 여러분 사진 보십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마이크 폼페오 장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은 우크라이나요. 내일은 당신일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에서 선장하는데 내일은 한국일 수 있다라는 그 경고를 정말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학자도 아니요. 이 사람은요 미국의 인자였어요. 바로 트럼프 때 국무장관 한 사람이야. CIA 국장.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은 우크라이나, 다음은 한국이야. 이것을 지난주에 와서 그 말을 했다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더불어 만사에 뛰어난데 한 가지 이스라엘보다 못한 게 있어요. 뭐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좀 나라를 지켜야지. 임진왜란이 그렇고 병자호란이 그렇고 갑심정변이 그렇고 나라가 망한 뒤에 독립운동하면 뭐 할 거냐 말이야. 뭐 할 거냐고. 6.25가 일어난 뒤에 그때 가서 미국 보고 와달라고 고난 피난민 생활에서 한경기 목사님 중심으로 미국에서 편지 쓰기 운동하고 미군이요 다시 좀 와달라고 편지 쓰면 뭐 하겠냐 이거야. 이번에는 사고가 터지기 전에 우리가 거꾸로 역습하여 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통일을 해보자는 것이야. 해보자는 것.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다시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에 대하여 전화 한 통도 받아본 적도 없고 통화도 한 적도 없지만 뭐 저하고는 상대도 안 해주시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가 대통령님을 대통령 만든 것은 현재 대한민국을 요 정도로 유지시켜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유통일까지 해달라고 대통령 만든 거예요. 맞지요? 맞지요? 우리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제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의 골칫덩어리가 누구냐? 국민의힘 정당. 내가 욕을 하고 싶지만 신혜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의 최고의 방해꾼이 누구냐? 아니 국민의힘 정당.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70년 동안에 우파 정당만 섬겨왔어요. 이승만 때는 자유당, 박정희 때는 공화당, 그리고 전두환 때는 민정당, 그리고 한국당, 무슨 자유한국당, 지금은 국민의힘 정당인데 오직 한국교회는 우파 정당 하나만 섬겨왔는데 저 사람들이 말이야 하는 짓이 죽기 살기. 우리 한국교회가 또 와서 대통령 만들어주면 이명박을 깜빵이나 보내고 지들끼리 싸워서 박근혜를 또 깜빵이나 보내고 도대체 저놈의 정당 인간들이 저게 인간들이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도 답답해서 작년에 우리가 광화문에서 우리 다 국민의힘 정당으로 들어가자.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광화문 플러스 신혜한수, 이봉규 TV, 고성국 TV, 헤네마이크 4대 유튜브가 시간 방송하여 저 정당으로 다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그 광고 듣고 들어간 사람 다 손 들어봐요. 들어갔던 사람 들어봐. 들고 있어 봐. 보라고. 왜? 우리가 무슨 정치적 욕심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자유통일 해달라고 우리 들어간 게 아닙니까? 정강훈을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들어갔죠? 그랬더니 대구의 홍준표를 비롯해서 광화문은 나가라, 특별히 정강훈은 나가라, 뭐 여기까지 해가면서 나가라.
그래서 더러워서 우리는 싹 다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 몫은 이제 대표님의 몫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모든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을 가을에 가서 국민의힘 정당 더하기 더불어민주당까지도 다 굴복시켜서 전체 정치계가 정치 재편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진보당의 강성이라는 이번에 보궐선거로 들어온 국회의원 아시죠? 뭐 잘 모를 거예요. 하여튼 강성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뭐라고 그랬냐? 이승만 대통령은 내란 목적 살인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 자기 부모 몰라보고 폐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 폐륜자들이 가장 나쁜 거 아니에요? 그쵸?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를 내란 목적 살인죄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해고한다는 말을 안 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국민의힘은요, 강성희를 제명시켜야 돼요. 제명시킨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안 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국민의힘이 강성희에 대한 제명도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5.18 4.3에 대한 이야기를 한 김재원을 제명을 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동지들을 알기를, 대한민국 근대사 알기를 국민의힘은 너무나 무식하다. 하지 말아요. 목이 매서 그래요, 목이 매서. 세상에, 국민의힘처럼 이거 무능한 집단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매, 슬퍼져.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듯이 폐륜적인 집단이 있으면 그건 응징을 해줘요. 책임다운인데 6월 국민의힘은 7일부로 정말 각성해. 국민을 탈당해서 자유마을로 자유통일당으로 민주당이야 우리가 얘기할 게 없어요. 이건 뭐 부패한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하셨는데 이제는 국민의힘이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줘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 자유통일당으로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유통일당으로 가야 돼요. 여기 입당원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가면은 나눠줍니다. 입당원서에 여러분들 오늘 가시기 전에 자유통일당에 모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자기 아버지를 몰라보는, 자기 동지를 몰라보는 국민의힘을 간첩이요, 간첩. 켜줘야 돼요. 빨간 모자 쓰는 간첩이지. 간첩. 무슨 말씀, 각성하라. 국민의힘을 각성하라! 각성하라! 그래서 자유통일당 여러분들 가입하시고 이중당적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떠나라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다 탈당을 해서 자유통일당으로 입당을 해야 돼요. 왜? 국민의힘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뭐 애국 세력이 한 700명 들어와 있어요. 빨간 모자 간첩. 지금 계산해 보니까 10만 명이 오셨는데 이 10만 명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간첩이가 저는 간첩. 저건 10,000원짜리 아니다. 50,000원짜리 있어요. 여러분들 1,000원씩이라도 내서 자유통일당 가입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얘기할 때는 목이 내어맞고 말이 안 나오는데 자유통일당 얘기하니까 갑자기 목이 사려요. 기분이 확 좋아져. 그쵸? 자유통일당은 여러분들이 모두 가입하겠습니까?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직 죽었으면은 왜 목사가 사표를 냅니까? 그런데 끝까지 해서 아들장 형님의 전화입니다. 목사님을 먼저 해야죠. 이 자유일보 가입해야 우리 무슨 열심히 싸워. 언론도 있고 표도 있어. 근데 힘이 없어. 언론도 그러면 우리가 언론을 목사 계장이 정광훈 목사님 나는 가져갑니다. 여기 수사받지 않게 해줄 테니까 15,000원. 이 중국 주민들의 아들을 야산에 9명 노동들 가서 묻으세요. 9명 노동들 가서 묻으세요. 이걸 왜 말한 형사 계장을 이 우리 어머니를 기도로 기도가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만명입니다. 만명인데 여기는요 수십명 있고 교회가 가족이 16명이야. 근데 나중에 의미에서 내가 무슨 뭐서 처분이 어떤지 나는 상해서 월급 빼고 다 오른 건 문재인이가 원전했기 때문에 그 민노총 때문에 그런 거야. 지들이 그런 걸 남 탓하고 있네. 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다면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국가까지 없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문호TV 이문호 박사님을 시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갑습니다. 자유 집회 장소를 다 이렇게 많이
오늘 현충일날 모이시니까 특급 명령 얘기도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각지 전국에서 다 올라오신 분들의 노고를 참 생각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다 순수하게 올라왔고 자기 사비 들여서 사비 들여서 왔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변화는 처음에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겁을 먹었다고 할까요? 그게 자체가 사실 또 구수했잖아요.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는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자유통일당으로 가입하러 갑니다. 6월 7일 탈당하겠습니다. 저는 책임당원인데 국민의힘 책임당원인데 탈당하겠습니다. 외교 잘하고 경제 다시 자, 지금까지 면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지 않는데 사실 구수